좋아요, 구독! 네,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약세 내림세, 코스피 1.4%, 코스닥 2.78% 하락.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도대체 바닥이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과연 이 시장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 과연 시장이 반등하긴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 과연 바닥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연 이 시장의 하락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정확한 이 이슈를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의 하락은 2차 전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어제장 아니죠. 어제 우리나라 증시 말고 이제 그제 미국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나라의 하락을 유도했던 게 무엇 때문이냐? 자, 뉴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테슬라가 무너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속적인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부분, 수요 감소 뭐 이런 것들, 보조금 제한, 폐지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전기차에 대한 약세 이런 것들이 나와준과 동시에 테슬라가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테슬라가 무너지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견인했던 게 뭡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아니면 LNF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증시를 사실상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무너진과 동시에 사실 어제 또 뉴스가 나온 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10곳 중에 3곳만이 정말 제대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 하고 있을 뿐 7곳 이상은 사업에 대한 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의 이 하락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하락을 주도하면서 증시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원래는 또 뭐가 나와줘야 되느냐. 반도체주들이 보통은 받쳐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2차 전지주들에서 매도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이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증시를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하락과 함께 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다음 뉴스 좀 볼게요. 온세미콘덕터라고 있습니다. 온세미콘덕터라고 해가지고 22% 이 반도체 기업이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폭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1.3%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이 반도체 증시도 어떻게 되느냐 하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받쳐줘야 될 반도체 주들이 못 받쳐주다 보니까 증시를 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틀렸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2차 전지들이 하락했다. 테슬라 때문에 하락했다. 근데 여기도 나오는 게 이제 온세미콘덕터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준 고점 대비 3% 이상 하락했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자, 미국 지수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밤이 아니라 지난 밤이었죠. 미국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슬라라든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나왔지만 다우 산업은요, 다우 지수는 어떻게 된다? 1.5%의 상승이 나오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테슬라라든지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가 있다? 억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테슬라가 빠지고 반도체 지수가 빠졌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도체라든지 테슬라, 2차 전지 말고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를 하락을 유도하는 또 다른 모멘텀이 분명히 무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최근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중 무역 전쟁도 맞고요. 이팔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중동 사태 리스크까지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찍어 누르는 모멘텀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다? 삼고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삼고에 대한 부분 고유가, 고달러,
고유가, 고달러, 이제 고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건 역시도 악재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차트를 보면은 국채 금리입니다. 사실 국채 금리가 굉장하게 5% 가까이 다가와주면서 며칠 전에는 증시 하락을 해줬어요. 그럼 이번에도 뭐했다? 5% 이상 돌파가 나온다든지 강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금리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는 빠지면 빠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유가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유가 관련돼 있는 리스크, 유가 관련돼 있는 모멘텀 때문에 증시가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가 관련 차트도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유가는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 시세에 나타났던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가 아니라 지금 그다음 차트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달러죠. 달러.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달러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달러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달러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달러는 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올랐던 구간대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더 강한 1,400원대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가 3고라고 표현했던 고달러,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전혀 우리나라 증시의 악재로 다가올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지수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테슬라의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증시의 악재로 여기고 있는 3고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과연 왜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뭐다? 다음 뉴스를 보면 나와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결국 터지는 비트폭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시장이 무너지니까 뭐가 나온다.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대 매매가 나올 때마다 뭐 한다. 지금 역대 최대, 사상 최대라는 이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반대 매매라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기관이 되었던지 외국인이 되었던지 이 특정 주가를 올리는 누군가는요. 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늘 신용잔고가 최고치 피크에 찍었을 때는요. 이 비투 물량, 이 개인들을 다 죽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왜? 죽이고 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 비투 물량이 다 뭐가 되느냐? 이 다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다 매물이 되는 거고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이 비투 물량까지 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1,000억까지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매일같이 털어줘야지만 주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가파른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지금 시장의 하락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락일 뿐더러 지금 뭐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용잔고가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비투가 생겨났죠. 과거에 약간 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을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비투를 이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감소시킬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를 앞두고서 이 리스크를 주기에는 겁을 주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죠. 그래서 저는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의 하락은 이게 과한 하락이면서 개인들을 털고 가기 위함이다. 그럼 지금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들을 털었을 때 보통 개인들이 터는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 개인들이 털리고 가는 종목들, 이런 빠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가지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FOMC 이후, 그다음에 내년, 아까 얘기했던 3고 이런 것들도 악재가 해소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년에 보통 이제 바로 다이렉트 해소는 우리가 예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진적인 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이런 이 악재들의 해소와 함께 주가의 강한 상승, 증시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삼고 리스크 때문에 국외에서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를 누르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B2, 이 신용 물량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돼요. 누군지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장의 하락을 유도하는 게 공매도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공매도를 통한 이 증시의 이 하락을 유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매도에다가 여기다가 신용들 아까 이제 반대 매매는요 한가 물량으로 매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 매매 물량까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의 하락을 우리가 막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것을 주도하는 건 누구냐? 지금 이제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나오죠. 이 시장의 하락은 뭐 때문에 나온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과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 시장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의도적인 하락을 만드는 건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매수 관점을 봤을 때 무엇을 매수해야 되느냐? 이런 하락을 유도하는 외국인들이 분명하게 뭐 하는 게 있다? 매수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 매수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늘 얘기했듯이 이 하락 속에서 외국인이 매집하는 매수하는 종목만큼은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앞으로의 이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 테마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이 무엇을 매수하는지 봐야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매수하는지 봤더니 뉴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뉴스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는 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사실 뭐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은 내년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을 보고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내년을 보고서 뭘 매수한다? 외국인들은 가치주. 사실 가치주, 실적주라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가치라는 것 역시도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뿐이지 미래 가치를 본다. 당연히 기업의 가치, 성장성을 본다는 거겠죠. 실적주는 뭐예요?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는 시장에서 매수하는 건 뭐다?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업종으로서 주워 담는다. 특정 어떤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을 기대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굉장히 좋은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보면은 자, 반도체 뭐 한다고요? 반도체 출하가 이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9월 달 들어서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모든 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 한파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반도체 실적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까 방송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지금 아직도 사실 적자를 탈출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던 기업이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 모든 기업들이 이 적자폭을 출시하는 만큼 내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상승,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HBM이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낸드 시장 쪽에서는 지속적인 적자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 관련되어 있는 이런 D램 쪽으로서의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축소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뭐한다? 굉장히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 보는 게 다음 뉴스 보면 나오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SK반도체라든지 이제 뭐 돌아온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사잖아요. 왜? 반도체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무엇을 사고 있느냐 봤을 때 다음 시장에서 기대되는 게 그 다음 뉴스 볼게요. 내년 메모리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HBM에 관련돼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이제 HBM 같은 경우는요.
챗 GPT라든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HBM 관련되어 있는 이 공장 증설 투자 이걸 내년에 2.5배 이상 계획하고 있어요.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HBM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안 팔리는 거다. 내가 마음대로 2.5배 생산을 늘렸을 때 안 팔리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만큼 팔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역시도 공급하는 회사, 이제 그걸 사들인 회사와의 이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뭐한다?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던 거고요. 이제 SK하이닉스, 아까 얘기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한다? 낸드 시장 쪽으로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HBM 관련되어 있는 시장으로서의 투자를 더 지속하고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HBM 관련되는 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다? HBM 투자 쏠림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저가 매수로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털고 가기 위한 외국인들의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을 때 이 하락 속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사들이는 만큼 우리 역시도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내년 실적 증가 기대와 함께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적자폭을 줄이고 SK하이닉스는 D램 흑자 전환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반도체, 우리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반도체 쪽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정말로 딱 괜찮은 종목 딱 한 종목만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미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무엇을 한다?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런 수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카드를 선택한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요. 그러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장비 수주 계약을 했던 만큼 이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함께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생각하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상각 수렴을 기대한다고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쭉 밀렸어요. 하방 추세 저항 맞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5,000원이라는 구간대를 안 깨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하방 추세 돌파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지 한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장비 수주 계약을 맺은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